35살 남자 회사원입니다. 2009년 겨울 어느 토요일에 저는 친구와 나이트를 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도수약한 술을 한 병 사서 나눠 마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이트에 입장했죠. 저는 부킹을 많이 해서 번호를 많이 따려고 했습니다. 술을 주문하면서 웨이터분께 오늘 친한 친구랑 온 거라 부킹 좀 많이 달라고 하며 팁을 드렸고, 웨이터분은 알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날 전 수많은 여자들과 부킹을 하고 번호를 땄고요. 이제 남은 일은 연락하고 있는 여자들 중 마음에 드는 분이랑 같이 나가서 술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일만 남았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방금 왔던 여자들이랑 2차 가기로 했다며 나가자길래 저는 친구와 그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보기로 한 여자의 이름을 물으니 이은미라고 했는데, 그날 본 여자 중에 이은미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굴 말하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잠시 후 그 여자를 만나보니 이쁘고 몸매도 좋은 분이라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조용한 술집 들어가자 하고 분위기 좋은 선술집으로 데려갔죠. 술집에서 제 파트너에게 이상형이신데 이런 데서 만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분은 유치원 교사인데 춤추는 거 좋아해서 춤추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이쁘고 매력적이던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용기를 내서 손도 잡았는데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친구 파트너가 깽판을 쳤습니다. 술 취해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하길래 저는 친구에게 나는 내 파트너 데리고 갈 테니 파트너 잘 꼬셔보라고 말하고 제 옆에 여자와 함께 술집을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취했는지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이때다 싶어 저는 방 잡고 친구 불러서 넷이서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그분은 그냥 우리 둘이 방 잡고 놀자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와 저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얘는 옷을 벗더니 자기 알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충격을 받은 채로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줬죠. 3일 후 그 여자와 문자를 계속하다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삼겹살 구워 먹자 라고 하길래 응? 부모님이랑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 자취해. 오빠, 여기 빵구동의 빵구 아파트야. 아, 그럴까? 그럼 내가 고기랑 술 사서 일 마치고 가면 될까? 고기랑 술은 내가 사놓을게. 오빠 일 마치는 대로 바로 와. 진짜? 알겠어. 그럼 마치고 바로 갈게. 이따가 보자. 통화를 끊고 저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제가 아직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절 어떻게 믿고 집으로 불러들이는지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 애가 보고 싶기도 했고 그냥 그의 성격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데 택시는 서울 외곽 쪽으로 빠지더니 인적이 드물고 난생 처음 보는 공장지대에 위치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아파트 집값 비싼지 물어보았는데 기사님은 공장 다니는 기숙사생들 말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집값이 싸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정문 입구를 지나는데 경비실도 없었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둡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건지 돌아다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불 켜진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16층 집 앞에서 벨을 누르려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말도 잘하니 당연히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닐 텐데 굳이 나이트에서 처음 본 나한테 왜 이렇게 들이대는 건지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모텔 간 그날도 알몸 사진 찍어달라니 그것도 이상했고요. 전 휴대폰을 꺼내서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쳤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 집에 왔는데 혹시 내가 5분 뒤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라고 적어놓고 보내기 버튼만 누르지 않은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그녀가 절 맞이해 줍니다. 배고프겠다며 빨리 고기 구워 먹자고 주섬주섬 술상을 차리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집 구경하겠다며 누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숨어있는 사람은 없었고 마음을 놓았죠. 오빠 뭐해? 빨리 와서 고기 먹자 라며 절 데려가는 그녀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주머니 속 핸드폰 메시지는 보내지 않은 채 그냥 닫았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고기와 술을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무렵 갑자기 그녀는 나에게 팔짱을 끼며 침대로 가자더니 오늘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물론 술 마시다 보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혹시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모자도 없고 오늘은 너무 늦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 또 놀러 올게. 오빠 편의점에 그거 사러 갔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지난번엔 그거 없이도 했었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너무 심하게 거절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가볍게 만났었지만 지금은 우리 진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이런 식은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랐는지 가만히 절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때다 싶어 현관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그 여자의 한 손에는 폰이 있었는데 왜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걸까요? 그제서야 제가 화장실에 안 들어가 봤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채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칼을 든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치며 계단을 내려갔고 그놈 역시 절 쫓아왔죠.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1층까지 전력질주로 내려갔죠. 살았다고 생각하며 정문으로 뛰어가려는데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달려왔고 전 다시 도망쳤죠. 지하 주차장에 숨어 경찰에 전화를 하려는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쫓아오는 놈을 따돌린 후에 다시 정문으로 도망치는 거였죠. 쫓아온 놈은 지하 주차장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지금 정문 후문 한 명씩 지키고 있고 둘이서 오빠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숨을 곳을 알아. 그리고는 3시간 뒤 공장버스가 온다며 그때 버스를 타고 빠져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절대 안 된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숨겨준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같은 3시간이 흘러 공장버스가 왔고 그 아파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 그 일을 잊은 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공장지대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상으로 오고 나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주말 오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보낸 사람이 이은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메시지를 보니 그 이은미가 아니고 나이트에서 번호 땄던 여자 중 동명이인인 다른 이은미였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말이기도 했고 안 좋은 기억을 잊기 위해 그녀와 그날 밤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만나서 술을 마셨고 2차에 가서는 스킨십도 하게 되었죠.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여자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까맣게 잊혀질 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2차를 끝내고 모텔로 향했어요. 일주일 전 왔던 그 모텔이더군요.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맥주를 사러 잠시 밖으로 나왔고 갑자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은미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 생긴 거야?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지?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모텔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신상 기록이 들어있는 다이어리가 가방에 있었기 때문이죠. 도망을 가더라도 다이어리에 있는 집 주소와 회사 주소를 보고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모텔 방으로 뛰어 들어가니 그 여자는 어디 다녀왔냐 물었고 지갑을 두고 왔다며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그 순간 그 여자가 날 붙잡으며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모텔을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가니 아파트에서 쫓아왔던 두 놈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이 편의점을 나가는 순간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죠. 그 여자는 피곤하다고 빨리 사서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112에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상용동 비우 편의점인데 목말라 죽겠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진짜 살려줘. 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끄지 않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 출동을 기다리며 맥주를 고르는 척 시간을 끌었고 그 여자는 그런 절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여자는 오빠 대충 사서 빨리 가자. 뭐해? 라고 했고 저는 잠시만. 진짜 맛있는 맥주 한번 골라보게. 라며 입구 쪽을 바라보니 밖에 있던 놈들이 입구 밖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았고 커터칼을 2개 골라 계산을 했고 그런 절 그 여자는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가 한 대 왔습니다. 그 녀석들은 곧바로 사라졌고 그 여자도 역시 편의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경찰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과 함께 그 아파트로 갔죠. 당연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2달간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정보는 알 수가 없었죠. 물증도 증거도 없이 그 사건은 정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은미라는 이름으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난데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 마.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사진 찍은 거 왜 찍은 거 같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서 오빠가 날 잊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식 같은 거였어. 그리고 아파트에 찾아왔을 때는 화장실에 남자 둘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취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한 건데 오빠가 안 잔 거고. 그리고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지. 그때 난 그런 오빠가 너무 좋아서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현관문 열어준 거야. 다른 남자였으면 안 열어줬을 거고 납치돼서 미랑 당했겠지. 오빠가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냥 다 잊고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럼 안녕, 오빠. 메일을 받고도 저에게는 2가지의 의문점이 남았죠. 나이트에서 만난 2 여자가 왜 같은 이름을 쓴 건지, 그리고 그날 같이 부킹했던 친구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범죄에 실패했을 경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2 여자 모두 이름을 이은미로 하여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연출한 거였고, 또 친구가 무사했던 이유는 범행 대상으로 저를 지목했었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친구는 이 일에서 제외된 거였죠. 개인적으로 나이트에서 인생을 즐기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인적이 드물고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인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당신이 범행 대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